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버거입니다. 8월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안 좋습니다. 오늘도 안 좋고 특히 대형주 중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도 반등하나 싶더니 또 내려앉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반등하나 싶더니 거의 막 꺾어버리는 이런 모습. 이거는 그 디램 메모리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는 우려 속에 그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폭락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여파를 끼쳤고 좀 주식이 힘듭니다. 주식이 힘들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반등 나와준다 싶으면 또 꺾어버리고 반등 나와준다 싶으면 꺾어버리고 이러니까 좀 힘들고 오늘은 바이오 관련주가 좀 많이 갔습니다. 백신, 셀트리온, 제약, 오스코텍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해서 코스피는 한 22%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고 저는 오늘 좀 CJ제일제당을 좀 시초가에 매수했고 좀 장 마감 때 매수하려고 했는데 좀 시초가에 좀 높을 때 매수했습니다. 그때 매수했고 어쨌든 CJ제일제당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물론 뭐 CJ제일제당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많이 하는 햇반 뭐 이런 어떤 가공식품 쪽이 하나, 그리고 바이오 사업이 또 큰 부분 차지하고, 그리고 택배 사업까지 같이 매출이 포함되는데 2분기는 그 바이오 산업이 많이 좋아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고 3분기부터는 좀 바이오 산업이 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에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좀 차익 매물식으로 나오면서 많이 꺾였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음식료 업체 중에 제일 멀티플이나 이런 어떤 기업 가치 평가가 좋고,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 쪽으로도 매출이 많습니다. 매출이 많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단가 인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음식료 업체 중에서 이제 풀무원과 그 CJ제일제당 좀 이런 쪽 해외 매출이 많은, 그리고 농심 뭐 좀 3개 정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CJ제일제당은 오늘 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뉴스가 뭐 계속 나오는데 이제 계속 그 해양 플랜트니 뭐니 뭐 하는데 주가는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서우정기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공급 계약 체결 그 매출액 대비 27% 엄청 크죠? 27% 규모로 나왔고, 그래서 초반에 한 13%까지 올랐다가 좀 내려앉았고 계속 이것도 그 항만 크레인의 어떤 항만 크레인 같은 그런 그 프로세스를 그 개발하고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 미래 성장성이 있다 해서 좀 계속 가지고 가고, 강원랜드도 깜짝 흑자를 해서 오늘 한 3%까지 올랐습니다. 강원랜드가 3% 오르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외인기관 거의 쌍끌이 매수하면서 올랐고,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국내 카지노 최대 수혜, 왜냐면은 이제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 대기를 받거든요. 계속 대기를 받고 전날 이제 입장 신청을 하고, 입장 신청한 사람이 안에서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입장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강원랜드 예전 뭐 18년 19년 입장객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계속 신청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입장을 하면은 또 이제 베팅 금액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베팅 금액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판관비라든지 그 인건비 이런 부분이 워낙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고, 코로나가 완화되면 급격하게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의 하나다, 좀 그렇게 보고, 강원랜드와 호텔신라 좀 그렇게 두 개를 서비스 산업,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 산업으로 보는 그런 타픽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보고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랐습니다. 올랐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재미없었습니다. 크게 재미는 없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160억 가량을 했고, 그래서 어제 시간 내에서 발표해서 시간 내에 7% 올랐고 오늘도 한 15%까지 오르다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이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그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이제 계속 그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보통 임플란트 치료를 식립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식립률, 그러니까 그 전체 치아에 얼마 정도를 임플란트로 바꿨느냐, 우리나라가 한 1%, 꽤 높은 겁니다. 중국이 한 0.3% 가까이 된다고 해요. 하고 저도 이번에 휴가 가서 이제 장인어른이나 이렇게 뭐 보면은 예전 치과 치료가 큰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땜빵 하거나 그냥 대충 이제 했던 그런 치아들이 그 잇몸이 녹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하더라고. 해서 계속 한 3, 4개 받고 이제 앞으로도 한 2, 3개 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고령화되면서 그런 인구들은 점점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치아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같이 좀 노화가 되는 그런 기관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대체하는 어떤 혁신적인 치과 치료가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향 임플란트 수출이 많은데 중국에서의 어떤 우리나라를 대체할 만한 경쟁 업체가 나오지는 않는 한 임플란트 시장, 그 임플란트 3인방, 덴티움,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은 거의 뭐 한두 달 전에 거의 폭등을 했었고, 그리고 코스맥스도 많이 올라간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쵸, 거의 뭐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스템이나 디오보다는 그나마 이제 덜 오르고, 그 디오 같은 경우는 그 M&A 이슈가 있습니다. M&A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최근 많이 올랐고, 그나마 그 펀더멘탈이 좋은 덴티움을 요때쯤에 샀나요? 요때쯤에 한 요때 샀을 겁니다. 요때 사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꾸준히 보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도록 하겠고, 크리스 펜시는 항상 장 초반엔 약세다가 장 마감 때는 이제 올라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거는 장 마감 때 팔고 장 초반에 사고 이렇게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뭐 그러지 않고 뭐 실적이 기대됩니다. 실적이 기대되면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뭐 재미없는 장이 계속되고 있고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아마 여전히 하락 종목이 좀 많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 주식이 폭등했기 때문에 좀 그거 외에는 크게 뭐 반도체 소재 부품도 뭐 오르다가 오늘 엄청나게 빠졌어요. 또 갑자기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PSK도 갑자기 11%면은 이거는 너무 갖고 있는 사람 멘붕이겠네. 멘붕이고 다 빠졌어요. 최근에 오르다가 다 이렇게 내려앉고, 주식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어떤 시황을 보면은, 근데 너무 일비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또 힘들죠. 뭐 저도 그렇고 뭐 저도 최근에 조선주를 이제 급하게 너무 매수를 13만 원대부터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지금 한 마이너스 한 7, 8% 되는데, 아무튼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 3년 큰 사이클을 보고 좀 가져가면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도 뭐 연속 좀 하락하고 있는 장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은 아직도 긍정적이다. 전 이렇게 좀 판단 드리면서 좀 이만 오늘 시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